민법 석기시대. 네, 오늘 이제 일단 조그맣게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민쌤 뉴스라고, 이거는 이제 그 석기시대 TV에서 하는 이제 고정 코너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번 주에 있었던 뭐 일들 좀 전해드리고 뭐 이런 소식 전하는 시간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뉴스라고 하는데 뭐 심각한 뉴스는 아니고요. 네. 오늘 이번 주 이제 1월달 개강 첫째 주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찬바람 부는 개강 주간이 있었다. 뭐 이런 주제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이 시작됐어요. 이제 1, 2월 강의는 뭐 어떤 강의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과목의 교수님들이 다 이제 1, 2월 달에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들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힘내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시간인데, 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 또 코로나 여파로 뭐 아직 교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수업을 많이 했어요. 뭐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천안 수업했는데, 네, 천안은 뭐 그래도 좀 대면 수업이 가능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뭐 어쨌건 뭐 혹시라도 걱정이 있어서 그런지 학원에는 뭐 등록생분들 한 반 정도 나온 상태로 수업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 게 수업하기 훨씬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종로에 수업했는데, 종로는 17일까지 비대면 수업한답니다. 그래서 촬영기사분이랑 이제 둘이서만 수업 진행했고요. 영상 촬영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좀 현장감 있는 느낌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고, 그리고 요 시기에 잘 좀 다듬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타트하는 분위기가 좀 찬바람 부는 분위기라서 학생들이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걱정하는 뭐 그런 개강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개강하고 나서 얼굴도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 좀 잡아가면서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도 좀 막판에 뭐 이렇게 진행되고 해서 후반에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화요일날 수업 같이 했던 김덕수 교수님도 이거 얼굴도 모르고 수업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 1년 운영이 잘 될지 선생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런 만큼 또 잘 준비해갖고 수업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서도 좀 잘 해서 이제 올해 결과가 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뭐 그런 바람을 가지고 1, 2월 강의를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김포에서 수업을 했는데, 김포도 이제 비대면 수업하고 뭐 일부 학원 찾아오신 분도 좀 계셔가지고 이제 수업 같이 하고 했고, 김포는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거를 좀 우려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구에 소독제 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칸막이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비치를 해놓고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문 강의 개강할 때는 이렇게 강의실 꽉 차갖고 수업해서 막 기운도 더 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썰렁한 분위기에서 1월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 뭐 개강 수업 주간인데 개강 안 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뭔가 좀 어색한 뭐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수업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개강 주간인데 여러분들 뭐 약간 좀 썰렁하고 집에서 강의 보시더라도 그래도 곧 뭐 해결될 것 같고, 뭐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얼굴 마주보는 날 되면 또 그때 더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첫째 주였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소식 전할 거라면 올해가 아니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작년이 되겠는데, 작년 30일에 합격생 분 중에 벌써 이제 개업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개업식 행사가 김포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식 그 동향도 좀 소개를 드리고, 어쨌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제 개업하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개업 분위기 좀 살려서 또 영업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합격해서 또 빠르게 개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또 액자도 선물해드리고 하니까 뭐 그런 소개도 드릴 겸 뭐 개업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개업 소식 하면 하나 띄워볼게요. 네, 여기 김포 합격생 분이신데, 뭐 제가 신채연님한테 따로 그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는데,
네, 신채원님 어쨌건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해서 신채원님이 여기 소담 부동산이라고 뭐 개업하셨다고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뭐 이게 저는 그날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원장님이 대신 가서 축하 인사 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매년 합격생분들 중에 그해 합격생 중에 처음 개업하시는 분들, 처음 개업 간판 거시는 분들한테 조그맣게 액자 하나 선물 드려요. 그래서 언박싱 행사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여기 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소담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곳인 것 같고요. 혹시 김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혹시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번에도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축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또 근처에 또 이렇게 만난 일 있으면 가보시라고 소개드리고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액자 전달해 드린 거 뭐 이런 것도 가지고 가셔서 전달해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언박싱 하는 거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 이제 학원에 갖다 드렸는데 원장님이 요 박스 들고 가셔서 뭐 학원 여기 그 이제 그 개업하신 분, 저기 그 아이보리색 코트 입으신 분이 이제 개업하신 분이고, 지금 박스 뜯으신 분, 그리고 이제 요 액자가 합격하신 분들 중에 첫 개업하신 분 사무실에 걸으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액자예요. 요 문구는 이제 행복을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문구인데, 문구는 이제 제가 만든 문구고요. 글씨는 이걸 제가 쓴 건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글씨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제 후배 중에 이제 캘러그래피라고 글씨 쓰는 그 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법대 나왔는데도 이런 또 일을 시작을 해서 또 발전을 또 이쪽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 기운도 좀 받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글씨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씨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한 학원에 한 분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액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걸으셨고, 그리고 액자 선물 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약속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 문구가 이제 행복을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인데, 이제 개업하고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사람들한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좀 소개해주고 덩달아 돈도 좀 같이 보시고 그러면은 좀 손해 보는 그런 중개사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뭐 전달해 드린 게 있고, 또 나중에 제가 이제 언젠간 강의를 그만두겠죠. 언젠간 강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왔을 때, 그때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중개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달해준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무지하게 반갑겠죠, 그죠?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매년 한 5개씩 이렇게 6개씩 뿌려 놓으면, 그러면 언젠가 제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또 그때 하나의 보람으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소소한 욕심을 가지고 액자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합격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개업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저 액자를 매번 개업하신 분들 다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는데 자주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활동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한테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제가 여건이 되면 또 뭐 액자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즌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매번 주문 못하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한 달요? 뭐 그 기간 동안 사이에 이제 액자 주문해서 하는데, 혹시 그 액자 주문하는 시즌에 저도 곧 개업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하나 더 주문해가지고 제가 지방에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3월 달에 개업했는데 액자 보내주세요 이러면 제가 액자 그것도 매번 주문하고 하는 게 일이라 그렇게는 좀 어렵지만은 뭐 한창 주문하는 시즌에 또 금방 개업한다 연락 주시면은 온라인 쪽으로 계신 분들도 전달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액자 선물하는 거는 뭐 다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만 싫어합니다. 집사람만 쓸데없는 돈 쓴다고 좀 싫어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살아가다가 딱 한 번만 어느 사무실에서 이 액자를 봐도
그렇게 투자한 돈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뭐 이런 중개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날도 춥고 코로나도 아직 안 풀렸는데 여기 신채연님 사무실 그래도 뭐 추위를 뚫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또 시험도 잘 되셨으니까 잘 운영하셔가지고 부자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소개 잠깐 드렸습니다. 신채연님 수던 공인중개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소식을 좀 전해볼까 하는데,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최근에 손가락 부상을 좀 입었어요. 민쌤 손가락 부상 웬일이냐, 선생님 이게 손가락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근데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볶음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볶음밥을 하려고 이제 야채를 썰다가 당근을 칩을 내려고 조그맣게 썰려고 그러다가 네 번째 손가락을 보이시나요? 네 번째 손가락을 같이 썰어버렸네요. 어이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계획이 없던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 덕분인지 주말 설거지에서 다 면제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약 바르고 붙여놔서 뭐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을 다치다 보니까 이제 워드를 치려 그러니까 자꾸 니은자 부분에 오타가 나요. 그래서 네, 뭐 피나고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이번 주 다음 주에 나가는 자료에 오타가 혹시 생기면 선생님 손가락 다쳐서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손가락 다치면서 순간 든 생각이, 이게 나름 이제 요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큰 그림? 큰 그림 아니고, 큰 그림 그리려고 손가락 자르면 손가락 나만 하지 않아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또 다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도 이거 공부 안 하다가 안 하던 짓 하다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쥐나고 또 막 그러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한 해였고, 그런 뭐 주간이었고, 또 뭐 긍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쪽인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제가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찧었어요. 네 번째 손가락을 찧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모르면 4번을 찍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 신의 계신가, 응? 강의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소위 찍기 문제, 이 찍기 문제는 4번을 찍으라는 신호로 올해는 한번 밀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인데,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할 때 찍을 걸 몇 번으로 할 건지 그거 고민하는 것도 시간 아까워요. 그래서 좀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풀고, 그리고 모르면 그냥 4번 찍혔으니까 4번 찍어 4번 간다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지 또 공부도 잘 되고 시험보다 뭐 틀리고 해도 좀 스트레스도 덜하고, 뭐 4번 찍어갖고 틀린 건데 뭐 또 그게 내 실력은 또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틀릴 때는 또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잘 될 때는 실력으로 또 운전해 받고, 그래서 민법은 올해는 이제 4번 가는 걸로 한번 밀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부터 네 번째 손가락을 찍혔기 때문에 4번 가는 걸로 하고요. 네, 보영 씨 반갑습니다. 네, 김혜연 씨도 반갑고요. 수강생 종로분도 반갑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 4번이에요. 3월 모의고사 이제 출제 누가 할지 모르는데, 제가 3월 모의고사 출제를 매년 했었는데, 매번 3월 모의고사 출제를 해야 이제 출제 횟수도 많고, 또 제가 막내라 3월 모의고사 담당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모르겠네요. 근데 혹시 제가 들어가면 몰래 4번 하나 정도는 더 넣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네요. 약간 손가락 부상이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자리 오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 좋은 소식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찍을 건 알려드리고, 네, 4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주 뉴스는 뭐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금주의 질문. 자, 금주의 질문이라는 코너를 하나 또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뭐 많이 하고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질문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뭐 힘든 거 하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질문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김보영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가지러 갈 때 막 공부 다 끝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와,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멋진 수강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이거 뭐예요? 선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등기청구권 왜 이래요?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어디부터 모르는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 앞으로 수업 방향 좀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단순한 질문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춤으로 또 이렇게 수업해 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허접한 질문이라고 가지고 가도 되나 뭐 이런 거부터 질문하시고 학습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선생님들이 질문하러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라이브 방송 매번 할 때 이번 주에 있었던 질문 중에서 제일 좀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다. 사람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제가 선정을 해갖고 와가지고 같이 소개를 좀 드리고 또 질문하신 분한테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전파가 되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공유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뭐 질문 올리실 때 혹시 이렇게 공개되는 게 싫거나 뭐 제가 또 선별은 합니다. 개인적인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질문하신 거는 여기다 올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금주의 질문 코너에는 무조건 민법 관련된 질문.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무슨 문제 있는 이런 질문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뭐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되고 그거는 다른 분들 알아도 별 도움 안 돼. 그런 얘기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뭐 첫 방송이라 그렇게 뭐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질문 중에 밴드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라온 질문 중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뭐 강의 일정이나 교재에 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강세영 씨가 올린 질문인데 이 강세영 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질문을 최근에 제가 한 5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이게 뭐냐면은 벌써 인강을 듣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강의가 밀렸다는 거예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일 생기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검진 받으러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뭐 한 그 6, 7주밖에 안 되는 수업도 뭐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또 뭐 특정 과목은 또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 촉박하고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들어도 괜찮은지 1월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지 뭐 12월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세현 씨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뭐 이런 질문 하시고 이제 박문각 사이트에도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11월, 12월 입문 강의는 이제 무조건 들으면 좋습니다.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시험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고 이제 1월 강의를 하면서 주말의 수업을 딱히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주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11, 12월에 못 들었던 거를 이제 보충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밀렸다고 하더라도 채워서 듣는데 시간적으로 무리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막 8주치, 뭐 6주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과목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은 좀 다르게 할 거라서 각 과목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민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도저히 나 저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또 듣는다는 거 좀 힘들다 싶은 분들은 과감하게 11, 12월 수업을 그냥 버리시고 1월부터 그냥 바로 그냥 시작을 하세요. 이번 주 개강 수업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고 저는 이제 1월 수업에서 입문 강의 때 했던 거 거의 복습 한 번씩은 좀 하고 가요. 아주 기초적인 거는 좀 줄여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복습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11, 12월을 안 들었다고 해서 시험이 불합격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게끔 수업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1월부터 들으시고
혹시나 이제 1월부터 듣다가 선생님이 이거 입문 강의 때 좀 설명드렸던 거고 좀 줄여서 설명할게요 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는 줄여서 설명해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찾아가서 들으세요. 그 부분만 찾아가서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주시면 그러면 뭐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애매하게는 되는데 그 풀로 다시 다 듣기는 좀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수업은 입문 강의 때 진행했던 게 기본서 이제 내용 쭉 훑어드리면서 프린트로 민법책에 없는 민법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책에 없는 민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수업 진행한 게 있어요. 그 민법책에 없는 민법 그 책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시험 범위 약간 벗어났거나 이제 용어 설명 쪽인데 그 내용들은 1월달 수업하면서 그렇게 자세히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완을 하신다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거는 되려 제가 뭐 1월 수업에 거의 다 해드릴 테니까 책이 없는 그 프린트에 있는 거 위주로 좀 찾아다니면서 들으면은 하루 정도 꼬박 좀 잘 챙겨 들으면은 민법책이 없는 민법 프린트는 다 이제 소화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매하게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빠뜨리고 가기는 싫은데 그렇다 다 듣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그 프린트로 있는 민법책이 없는 민법 그거라도 좀 잘 챙겨놓고 1월달로 진행하시면 더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정에 관해서 이제 질문들 많이 오시는데 학원에서 제공하는 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일정을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지금처럼 시작한 지 이제 2달 지났는데 어겨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3월, 5월 가면서 또 이제 비슷한 문제 생길 거예요. 근데 뭐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1, 2월, 3, 4월은 죽어도 들어라. 때려 죽여도 그건 들어라. 차라리 5, 6월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걸 들어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소용없어. 그냥 지금부터 들어. 특히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분량이 좀 그래도 좀 적기 때문에 앞에 거는 또 반복차 하는 거니까 앞에 거 돌아가지 말고 그냥 5월 뒤든 7월이든 그때부터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을 조율하기도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1, 2월, 3, 4월 수업이 그게 제일 자세히 하는 수업이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거의 다 다뤄줘요. 그리고 좀 공부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라면 1, 2월, 3, 4월 수업까지만 끊지 않고 이렇게 쭉 연달아서 잘 한 4개월 동안 소화를 하면은 합격에 필요한 내용 다 알려드립니다. 싹 다 알려드리니까 5, 6월부터는 정리와 이제 문제풀이 스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용적으로 추가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7월 정도까지 학생들이 뭐 진도가 밀렸다, 뭐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5, 6월이나 7, 8월을 빼더라도 1, 2월, 3, 4월 수업은 꼭 챙겨서 들어라. 이렇게 안내를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이렇게 갔는데 뭐 진도가 밀리고 뭐 1, 2월도 빵꾸 났고 3, 4월도 빵꾸 났고 5, 6월도 빵꾸 났고 뭐 이렇다. 이러면 1, 2, 3, 4월을 듣다 보면 이제 시험 날이 와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 스케줄이 완전히 망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상황을 좀 들어보고 기본기가 약한 건지 판례가 약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례가 약하면 3, 4월 거는 꼭 들어라. 기본기가 약하면 이제 1, 2월 거는 꼭 들어라. 뭐 이렇게 안내해주고 어느 정도 뭐 재수생이거나 내용은 갖춰졌는데 근데 뭔가 스케줄이 꼬이면서 완성을 좀 이렇게 2달 강의 완성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러면 차라리 이제 정리 강의인 5, 6월을 들어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생략을 한다 그러면은 7, 8월 강의는 5, 6월 강의의 이제 반복이고 문제풀이 스킬적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7, 8월은 좀 생략이 용이하다. 그리고 9월, 10월은 그건 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좀 따라가면서 점수 끌어올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입문 강의 빠뜨린 거는 좀 생략할 수도 있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시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여건에 맞게 민법책이 없는 민법 프린트라도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안내 드리고 혹시 중간에 또 문제 생기면 계속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적합한 솔루션을 좀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댓글로 올려보시는 분 중에 뭐 필수서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 종록 선생님 뭐 글쎄요, 필수서가 마음이 가벼워질 책이 아닌데 근데
기본서보단 양이 좀 얇죠. 그죠? 어떤 교수님들 기본서보단 좀 양이 좀 얇고, 필수서 얘기도 좀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얘기도 좀 잠깐 드리면, 뭐 이제 질문 올라온 거에서도 이제 교재 얘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12월 달에 올라온 질문이고, 제가 이렇게 댓글 좀 달아드렸는데, 이제 공부하실 때 신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부분을 최대한 일단 좀 읽어주세요. 이제 기본서 읽는 거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있고 선생님들마다 좀 어떤 가치를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법은 저는 기본서 많이 읽는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서를 10번 읽어갖고 합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기본서는 거기에 충실한 설명, 그리고 또 기본서에만 적혀있는 어떤 그런 설명들, 판례 원문들 이런 것들의 가치들이 무용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 때문에 4월까지, 초반부에 4월까지 시간이 되면 기본서 읽고 좋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정독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제 시험용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장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은 기본서가 되려 좀 분량적으로나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수서라는 걸 만들어서 시험에 필요한 문장들만 볼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정리된 개념의 책자로 나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꼭 한번 정독을 해주시고 여러 번 보시는 거는 필수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를 활용하시면은 그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 키워드들 파악하고 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니까 필수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제 필수서는 제가 좀 자랑을 좀 하면 한 4년, 5년에 걸쳐서 학생들이 주로 이게 필기하고 싶어하는 관계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보다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가불병 관계도나 이런 판서 그림 같은 거 되게 많이 그리는데, 그거 이렇게 좀 그려놓으니까 저거 뭔가 반드시 그려야 될 것 같다라고 확 따라 그리다가 내용은 안 듣고 막 그리기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대고 그리고 막 옆에 보고 베끼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중요한 필기들은 아예 필수서에다가 그림을 다 실어놨어요. 나중에도 보실 수 있게 다 실어놔가지고 날개 부분이나 이런 데도 잘 찾아보시면은 내가 써보고 싶었던, 메모해보고 싶었던 건 정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기본서보다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책자일 수도 있고, 대신에 필수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강의를 잘 병행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서를 시험 때까지 잘 활용하시고, 한 5월에서 7월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쯤 되면은 책이 기본서냐 필수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요. 어떤 문제집이든 기출문제도 좋고 시험 당연히 좋고요. 문제를 풀면서 틀렸을 때 이제 책 찾아보시는데, 틀렸을 때 찾아보는 책이 필수서가 되는 게 좋을 거예요. 기본서는 초기에 잘 읽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용으로는 이제 가면 갈수록 필수서 위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초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지현님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액자 얘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기본서보다는 인강 듣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뼈 때린 얘기 자주 하는데, 뼈 때린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인강을 보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는 만족감이 생겨요.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4시간 봤어. 4시간 공부했어. 근데 사실 인강 4시간 봤다고 해서 4시간 공부한 거 아니에요. 동영상에 4시간 돌아간 거지. 근데 이제 인강이라는 게 이제 듣고 있으면은 몰랐던 거를 알게 도와주는데, 선생님들이 강의를 다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강의를 잘 하시니까 강사를 할 테고, 그래서 이해하기 좋은 건 있는데, 인강을 5번 봤다고 실력이 5배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는 인강을 2번 듣는 것도 좋고 3번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귀에 익히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 좋은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오면 이제는 강의로 들으면 다 알겠다는 느낌인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잘 안 풀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가 되면 이제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진도에 맞춰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들으시고 2번, 3번 듣는 행동은 심리적인 만족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추가하는 거지, 사실은 실력이 거기서부터 늘지 않습니다. 대략 50점대부터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스트레스가 있어야 실력이 는다는 생각으로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또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서는 초기에 잘 읽어두고
나중에 문제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액자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아까 잠깐 뭐 소개 드렸는데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 그 합격하고 개업하시는 그 동기생 중에 첫 개업하신 분한테 제가 사무실에 걸어드리라고 액자 하나 걸어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밴드에 보면은 뭐 동영상이랑 그 개업 그 개소식 영상이랑 뭐 사진 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종로 수강생분 그 민법 6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데 뭐 사실입니다. 뭐 어렵다면 제일 어려운 거 분량도 좀 많고 그리고 좀 따질 것들이 많아요. 근데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잘 접근해서 개념 이해를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만 만들면 완벽하게는 잘 안 만들어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읽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중심줄기만 잘 잡아 놓으면 그러면 뭐 결국은 시험 때는 외우는 게 되겠지만은 외우는 분량을 적게 가져가고도 점수를 안정권으로 만들 수 있고 한 번 한 65, 70을 넘어서서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뭐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 보면은 60점은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목이에요. 반대로 공법 과목은 사실은 매일매일 공부해도 그게 막 이렇게 안정권이다 이런 느낌은 사실 합격할 때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시험장 가서 얼마를 맞추게 되던 성의를 보인 만큼 맞춘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꾸역꾸역 이렇게 해주는 과목이 공법이라면 민법은 내가 외울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꾸준히 하더라도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를 초반에 해가지고 나중에 할 일을 좀 줄여놓는 작업을 잘 해주시면 민법이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김혜연 씨 민법 60점에서 80점대로 올리고파요. 네,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기에 이런 소리 하면 저기 길 가다 칼 맞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40점에서 50점 올리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 태반사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다 이런 걸 쓰시나. 네, 60점에서 80점 올라가는 고민 하시는 분은 뭐 고민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오신우 선생님이 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걸 들었는데 옛날부터 제가 하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수생분들 이게 뭐 몇 번의 도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실력이 좀 앞서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알잖아요. 용어라도. 그러면은 달리기 할 때 조금 더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결승전 가기 직전 10월 달에 가면 그러면 뭔가 재수생의 혜택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내 재수생이니까 조금 빼고 해도 되겠지. 뭐 재수생이니까 좀 스케줄 조정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뭐가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앞서 뛰기 시작했다는 장점을 계속 유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보다 빨리 뛸 필요 없잖아요. 이미 앞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뛰고 다른 사람들이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하는 스케줄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면 앞서 출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얻어가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누렸던 어드밴테이지 그 간격을 유지를 하려면 더 잘하거나 뭐 바꿔서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정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정환 선생님 내가 따로 연락 안 드렸는데 또 알고 찾아와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신정환 선생님 우리 박문각 선생님들 중에는 제일 이제 선배님인데 유튜브도 또 채널 신정환 TV라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자극도 많이 주시는 우리 선배님입니다. 여기 저도 라이브 방송하지만 신정환 선생님 유튜브에도 가서 많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뭐 신정환 선생님이 강의 안 하는 학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공부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뭐 에듀윌에서 공부를 하던 박문가에서 공부를 하던 뭘 하던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반깁니다. 다 반기니까 인사들 하시고 종로박문각의 공인중개사법 강의하시는 신정환 교수님입니다. 다들 반겨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환 선생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를 미처 못해 게을러갖고 인사를 못 드렸네. 네.
네, 박재현님, 네, 민법 보고 뉴스 보거나 부동산 뉴스 보다 아는 체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관심 갖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관심 조금씩 갖고 이제 시험적인 관심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서 관련된 얘기를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활용을 잘 하시면 그러면 필수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잘 공부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하시는 분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재수생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제 문제 풀다가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뭐 되게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내용 파악할 필요 없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기도 더 편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궁금해하는 포인트도 더 확인이 쉬우니까 뭐 이런 거 사진 찍어갖고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 문제는 제가 오늘 이제 그 금주의 질문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못한 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엄청 좋은 질문인데 우리 여기 지금 리얼터라고 쓰신 이분인데 근데 이제 질문도 자주 주시고 활동도 많이 해주시는 이제 고마운 수강생 분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초학자분들한테는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상황이에요. 설명해도 양도담보 내용이라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상황이라서 이제 베스트 질문을 하진 않았는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유형만 잠깐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는 어떤 요령이 하나 들어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사례 문제고 기출 문제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라 가지고 뭐 내용적으로 알기는 힘든데 이 문장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도 되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도 그래도 찾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좀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 문제에서 정답 찾는 훈련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제 틀린 자리가 여기인데 X 건물이 멸실에 손대면 범위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소멸한다.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 보면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두 개 슬쩍 묻혀놨죠. 근데 건물이 멸실하면 그 담보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은 돈 받을 권리니까 자, 내가 돈 받으려고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고 담보를 잡았는데 담보가 망가졌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사례로 이렇게 길게 써놓고 1번, 2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3번에서 뭐가 지나갔냐? 뭐 이런 느낌으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 그러니까 소멸한다만 눈에 보여가지고 소멸할 것 같은데 멸실됐으니까. 자, 이러다가 이제 틀린단 말이에요.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것과 이것 이러면 체크해서 이건 소멸하지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골라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빠르고 정확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되게 꼼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 이거 한 3, 4년 하면 사람 더럽게 쪼잔해집니다. 이게 특히 이게 선생님들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인자하고 이렇게 아량이 넓은 선생님 별로 없어. 선생님 다 쪼잔해. 뭐가 쪼잔한 거냐? 말 꼬리 잡고 틀린 다리 토시 잡고 이런데 굉장히 노가난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그냥 흘러가는 말들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말은 이거 틀렸는데 저 말은 저게 이상한데 뭐 이런 거에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싫어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만 하면 제가 말트집 잘 잡아가지고 근데 트집 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에 자꾸 그게 걸려요. 말이 좀 이상한 게. 문제 풀듯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 풀고 하고 이러고 하다 보면 좀 약간 사람이 좀 쪼잔하고 소심해지기는 하는데 시험 공부라는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해지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험이라는 건 빨리 끝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공부하시고 시험 빨리 끝내야 또 이렇게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1년만 좀 소심하고 쪼잔하게 살아주시면은 합격증 받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연 씨가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김혜연 씨가 공부 많이 하셨네.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는 건 담보물권입니다. 부종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는데
여기 지금 채권 소멸했다는 얘기가 없고 물건이 멸실됐으니까 물건에 관련된 담보 물건만 멸실을 소멸하는 겁니다. 이런 거 좀 구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은 뭐 질문 다뤄보고요. 이제 시기별로 이제 1월 달에 학생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질문, 뭐 3월 달, 5월 달에 맞춰서 이런 질문들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하나만 아니라 뭐 2개, 3개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로 드리고 그리고 기타 뭐 학습 방법 질문 관련해서 올라온 얘기들 좀 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